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하는 비법에 관해서 설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뭐를 하나 설명하다 보면 격가지로 가서 막 이렇게 브랜치를 더 많이 형성하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이어트 첫 번째 비결은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적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운동 충분히 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칼로리 소비를 해버리면 됩니다. 아까 에너지 나왔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인스턴트를 줄여야 됩니다. 인스턴트. 그럼 다이어트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또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우리 침 있죠? 침이 음식에 전부 골고루 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있죠? 이 성분들이 완전히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법을 알려줬죠. 칼로리 섭취한 것만큼 소비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사라면은 몸이 차고 해서 이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잘 돌게 해야 돼. 왜? 피가 뭡니까? 우리 몸속의 헤모글로빈 자체가 산소하고 양분을 각 세포 또는 미토콘드리아 속에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피가 뭐 어린 애들 봐요. 애들 막 뛰다니고 하면 막 몸이 뜨끈뜨끈하죠. 예.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니까 심장이 아주 스트롱하니까 뭐 한다? 결국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뭐 애들이 살찌는 애 봤어요? 7, 8살 뭐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 원리만 파악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전분을 지나치게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발라서 분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최종적으로 전분은 췌장에 갑니다. 췌장. 췌장에서 뭘 하죠? 인슐린을 만들죠. 그럼 췌장이 그 기능을 못 해요. 약화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안 먹으면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일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아침은 챙겨 먹고 점심은 아주 가볍게 먹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점을 먹으면 돼. 꼭 내가 아침에 빨리 이제 등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점은 그 11시 반에 식당이 오픈하면 11시 반 먹고 저녁은 몇 시에 먹는다? 한 8시 반, 9시에 먹고 뭐 여러분들 스타일은 12시, 1시에 자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비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 먹는 거하고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하고 그 균형만 밸런스만 맞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펩시가 있는데 우리가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뭐라 했다? 종근이라 했죠. 종근, 종자근. 그죠? 시아미널 붓이라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렇게 대여섯 개 나온 게 크라운 룻이라 했죠. 왕관근인데, 왕관근이 왕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크라운인데, 관해서 관근 이렇게 우리말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뿌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산발한 것처럼 이렇게 수염뿌리라고 하죠. 수염뿌리가 나오는 게 배의 특징이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분할을 몇 개까지 한다? 뭐 최대는 60개까지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40개 정도로 하죠. 분할이라 하면 잎이 2개 있는 걸 말이죠. 하나 나오고 하나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분할, 영어로 하면 틸러라고 하죠. 틸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종자에서 이렇게 원줄기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지가 친다 했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는 거의 아래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할은 여기서 거의 다 합니다. 밑에서 다 하는데 이 분할하는 이 오더 순서가 있어요. 아주 규칙적이고 과학적이다. 사이언티픽하다. 아주 사이언티픽하다. 그럼 뭐가 사이언티픽하냐? 자, 처음에 나오는 잎을 우리가 뭐라 한다? 초엽이라 했죠, 처음에. 여기 초엽이다, 그죠? 크레옵타일. 크레옵타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1엽. 퍼스트. 립. 퍼스트. 그 다음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 세컨드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잎, 네 번째 잎, 다섯 번째 잎, 여섯 번째 잎, 일곱 번째 잎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로 쭉 올라가는데 근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삭이 생겨. 이삭이 생기고부터는 밑에서 카운트가 안 돼. 아 이게 몇 번째냐?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밑에서 카운트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을 지엽, 소위 프래그, 깃발, 프래그 립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을 2엽, 세컨드 립, 그 다음 이것을 서드 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밑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카운트 내려오는데 실제 키는 여기서 어디까지냐? 여기서 요 지상부 끝까지를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키인데 실제 이제 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까지 요거는 줄기까지죠. 요거는 간장이라서 CULM입니다. 컴 랭스. 줄기 길이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이사까지 하면은 뭐다? 요거는 플랜트 하이트. 익숙해요즘이. 근데 요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잎이 더 이렇게 이삭보다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이삭보다 크게 나는 경우는 실제는 이 잎 끝까지 해야 플랜트 하이트입니다. 식물의 키다 이 얘기죠. 통상적으로 이삭이 이렇게 나면 이것은 기울어져 있고 뭐 처져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요 이삭 길이입니다. 이삭 길이. 요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영어로 ear, 기죠. ear length라고 하기도 하고 페니칼 랭스라고도 합니다. 페니칼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에 달린 하나를 뭐라 한다? 나달이라 한다 했죠. 이것을 나달. 영어로 하면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스파이크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아까 순서가 있다 했죠. 그럼 어떤 순서냐 잘 봅니다. n-3의 룰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n이라는 것은 잎수입니다. 넘버. 그러면 아까 요게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 네 번째 잎 나온다 했죠? 그러면 잎이 네 번째 잎이 딱 나오면 뭔다? 분할을 하나 한다. 새끼를 하나 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6개, 자, 하나 그려볼게요. 잘 안 나오네.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되는데, 많이 그리면 원래 그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갑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원래 이제 메인 컴이죠? 주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주경. 주경 야독할 때 주경이 아니고 이것은 메인 줄기라는 핵심 줄기. 맨 처음에 종자에서 난 줄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났다. 그러면 n-3의 룰이 적용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다. first. 그 다음 요게 이제 두 번째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세 번째다. 그 다음 여기 first다. fifth, sixth. 요렇게 이제
메인 줄기에서 주경에서 잎이 나오는 순서예요. 이렇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자, n-3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개가 나오면 n-3이니까 3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6 말고 4에서 갑니다. 4 어디 가노? 여기 4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5번째 잎이 나오면 여기서 바깥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바깥으로 합시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잎이 나오면 n-3이니까 세 번째니까 복잡해진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열입니다. 분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번째 하면은 세 번째 나왔죠. 그럼 6번째 되니까 n-3이니까 이거는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4개째 여기 하나 나오고 5번째 나오고 6번째 여기 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7번째 잎이 나오면 2번째 어디 갔노? 여기서 얘가 또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치는 개수가 우리가 보통 이 양을 언제 합니까? 6월 10일 날 한다고 6월 1일 날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6월 1일 하면은 무효 분할 종지기 그러니까 까지 유효 분할 종지기 또는 최고 분할기까지 하면 보통 언제예요? 유수 형성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이나 그 직전이죠. 그러면 7월 언제? 7월 한 20일 정도 한다. 그럼 이것은 8월 한 20일 정도가 뭐 한다? 출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 동안 며칠이에요? 30일하고 50일이죠. 50일. 50일입니다. 그럼 50일 동안 얘가 잎이 나오고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제 이양하고 착근하는데 활착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럼 7 빼고 뭐 이래저래 빼고 하면 40일 동안 이제 분을 소위 새끼를 친다, 가지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초기에는 4 내지 5일을 합니다. 5일 만에 잎이 하나씩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잎이 초기 한 3주 내지 4주 동안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이후에는 한 일주일 7 내지 8일 만에 하나씩 새로운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생장이 왕성하니까 빨리 나오고 뒤에 가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핵심은 뭐예요? 사이언스니까 초기에 나오는 이 잎을 얼마 동안? 20일 동안 착근 이후에 20일 동안 나오는 잎만 잡자 하는 거죠. 요 분을만 가지고 가자. 그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애는 버려. 그 왜 버려야 되는 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20일만 하면은 봅니다. 자, 5일, 4 내지 5일마다 하나씩 나온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식을 할 때 시드링을 몇 개 하나요? 보통 4개 내지 5개 하죠. 씨앗 하나만 키워서 옮겨 심지는 않습니다. 왜? 영양 생장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5개의 유매를, 어린 멸을 하나의 주스로 이렇게 심는다는 거죠. 한 포기로. 그러면 얘가, 자, 5일마다 하나씩 하니까 4개의 잎을 달 수 있다는 거죠. 4개. 그 분을이 4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자 4개 하면 5 곱하기 4 하면 몇 개예요? 20이죠. 그럼 20개의 분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 20일 정도 지나면은 n-3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개가 한두 개가 더 형성될 수도 있지만 20개는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포기에서 나중에 이삭을 맺는 것이 몇 개다? 15개에서 20개 정도 된다. 이삭이. 그런데 굳이 이걸 20일까지가 아닌 40일까지
분열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잎하고 줄기만 무성한 거예요. 무성하니까 결국은 햇빛이 잘 투과도 안 되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비료 많이 들죠. 그럼 병해충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얘들은 결국은 나중에 나머지는 애들이 죽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건 이상만 맺는 것만 살아있어요. 나중에 보면 수확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자 해서 유효 분열수를 높이자. 이 말은 유효경 비율을 높이자. 이 말은 총 분열수에 대한 유효 분열수 곱하기 100 하면은 뭐다? 퍼센트니까 몇 프로의 퍼센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삭을 맺는 게 총 분열이 30개에서 요게 25개 맺었다 하면 75%죠. 그죠? 75%의 유효경 비율이 나왔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총 분열수가 50개다. 유효 분열수는 뭐 10개다. 이러면 몇 개예요? 20%죠. 이거는 장사를 허탄 거예요. 이거는 장사 잘못한 거예요. 장사가 아니고 농사 잘못 지은 거예요. 아주 economically unviable. 이거는 최악의 경우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즘은 총채란 말 들어봤죠? 총채. 총채보리, 총채배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상부에 나와 있는 잎, 줄기, 이삭 모두를 함께 베어서 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삭만이 아닌 잎도 줄기도 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총채로 이용할 때는 지상부의 생체중 그 전체 무게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쌀, 그레인 자체만을 활용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키가 결정되는 게 위에 5마디에서 마디는 영어로 노드죠. 5마디에서 키가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유수 형성기에서 유수 분화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분화기에서 출수기 사이에 뭐가 있다? 볼록해지는 시기, 수인기. 그 다음에 수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안쪽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왜? 잎집에 가려 있으니까. 요렇게 잎집이 볼록해집니다. 해지는데 요 안에는 지금 이삭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 요게 더 크게 그리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나달 알맹이가 다 100몇십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아까 암술이 되고 수술이 되고 요 안쪽에 있다 했죠. 요렇게 외형이 요렇게 벌어지면 요게 암술이고 수술이 요렇게 있다 했죠. 6개, 그죠? 예. 요게 만들어지는 시기, 요것을 무슨 시기? 감수분열이라 그래요. 감수분열. 되나요? 그러면 이 감수분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암술과 수술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걸 판단을 해야 돼. 뭘 갖고 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엽이간장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란다. 자라는데 맨 끝에 잎을 뭐라 했죠? 아까 지엽이라고 했죠. 그죠? 플래그립이래. 그죠? 여기에 엽이가 요렇게 나와요. 엽이는 요렇게 생겼다 했죠? 자, 요렇게 하자. 그럼 요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좀 보면 여기에 10cm 아래에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잎이죠. 요거 빼고는, 그러니까 실제는 2엽이죠. 여기 두 번째 잎에서 뭐 한다? 엽이가 딱 보니까 요거 10cm 차이 난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이너스 10cm라고. 왜? 여기보다 10cm 아래에 있으니까. 예. 요때 뭐 한다? 어디 갔노?
이때 감수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같아지는 시기를 이제 제로 시기라 하는 거예요. 요때 되면 우리 눈에 다 보여. 볼록해져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0cm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럼 플러스 10cm가 돼요. 제2엽이죠. 제2엽의 여비가 10cm만큼 올라가 있어. 이때는 뭐 한다? 출수를 한다. 헤딩 스테이지. 요 짧은 20일 동안에 뭐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식물은 그 역할을 다해서 이 세를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사람으로 치면 요 임신한 시기다. 임신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면 정자가 난자하고 결합을 하죠. 바인딩을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심장.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2주간 한 달 사이에서 성별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성별이 없잖아. 성별이 없고 여기서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해서는. 그게 이제 차이가 날 뿐 원리는 똑같다. 제일 중요한 시기다. 요 중요한 시기에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갑자기 밤이 추워졌다. 이때가 언제냐? 7월 한 20일, 뭐 15일 이때죠. 그죠? 갑자기 추울 때가 있어. 그죠? 그건 냉해가 올 수 있다. 냉해를 입을 수 있다. 콜드 데미지. 콜드 데미지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는 게 못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삭이 죽종이게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온도를 최대한 차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면 엄마가 항시 데워줘라 뭐 얘기를 하죠. 그죠? 따뜻하게 해라는 그 이유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저 넓은 평야에 뭐 히트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해주죠? 못 해줘.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 단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느냐? 물이다. 물. H2 water. 그래 이제 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낮에 물을 많이 깊게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데워져 있죠. 그러면 좀 추워지더라도 그 주변의 온도가 유지가 돼. 그래서 냉해를 입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 얘기가 이제 나왔죠? 자, 물 관리. 이거 다 지우고 하면 갈까? 자, 물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영양생장기와 갑니다. 그 다음 생식생장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여기를 이제 신장기를 한다겠죠.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이 신장기에서 유수가 형성돼서 감소 분열을 해서 암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인기가 나오고 출수한다는 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했죠.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모짜리를 해서 모를 옮겨 심을 때는 물 깊이를 7에서 10cm로 깊게 된다. 옮겨 심을 때. 요즘은 작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깊게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항기. 그 다음 이제 활착이 됩니다. 활착. 이제 뿌리가 딱 내리죠. 뿌리가 내리는 요 때부터는 그렇게 깊게 될 이유가 없어요.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3에서 5cm 정도. 뭐 책에는 2에서 3cm 하는데 조금 더 대줘도 됩니다. 2에서 5cm 또는 3에서 5cm 정도 대줍니다. 그 다음에 요 시기부터 이제 분울을 할 때는 얼마냐? 이때는 2에서 3cm로 얇게 대줘도 됩니다. 얇게 대주면 분울을 더 잘해요. 깊게 되면 오히려 분울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유효 분울 종지기, 유효 분울이 끝났다. 그러면 분울 수가 얼마나 한 15개 정도 됐다.
내가 카운트 해보니까 요때 되면 물을 완전히 떼버립니다. 물떼기를 합니다. 물떼기. 그럼 이때는 물떼도 관계없느냐? 관계없습니다. 이때 떼줘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H4 메탄 발생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명 우리가 중간낙수라고 합니다. 미드 서머 드로핑, 월 드로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이제 물을 떼서 언제까지?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출수 전 거의 3주 차까지. 그러니까 요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물을 뗀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유수가 이제 분화가 되고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고 수인기가 되고 한다 했죠. 그 요 시기는 뭐 한다 했다? 물을 깊게 대야 됩니다. 뭐 가능하면 깊게 뭐 한 8cm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2cm 정도로 깊게 대주면 냉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수했다. 출수하면은 그와 동시에 이제 아까 꽃가루가 다 어떻게 됐어요? 암소리 주두에 다 해서 수분 수정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수분한다. 여기서는 극핵하고 만나고 여기는 조세포하고 만나서 뭐한다? 배유가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냉해를 크게 입지 않습니다. 단지 이때는 태풍이 분다거나 하면은 좀 문제가 돼요. 왜? 태풍 불면은 여기 수분이 확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삭이 못 자라는, 뭐 감소분열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백수 현상이 발생한다. 태풍. 또 태풍도 건조한 태풍이 있어요. 바람만 불면 비가 안 오는. 그때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 태풍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때 태풍 불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출수했다. 어디 있어? 여기죠. 출수기. 출수부터는 이제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간다 했죠. 그러면 이게 황숙기 초기까지 물을 2에서 3cm 얇게 또는 얇게 걸러대기 해주면 됩니다. 얇게 걸러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대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리하면은 물대기는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관건이다. 그죠? 그런데 수량을 더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비료가 필요한 시기에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는 시기를 기비라고 했죠. 작물 재배 전에 이 토양 표면에 뿌려서 이 로타리 쳐서 믹스웰 하는 거, 전층에 고르게 만드는 거. 요것을 기비, 기초 비료. 요것을 통상적으로 50% 준다 했죠. NPK라면 NP2O5K2O지만 이것을 질소는 50% 기비를 주고 인산은 전량 100%를 기비를 주고 K2O는 70%를 기비로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소를 이제 기비로 줬지만 실제 유수 형성이 아니고 유효분을, 분을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을을 많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양분이 공급돼야 돼. 그 질소가 핵심이에요. 인산은 무조건 기비를 주고, 그럼 요때에서 요 정도 무효분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흡수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통 이제 30%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유수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유수 형성기, 유수 분화기 때보다는 유수 형성기 때 줘야, 유수 분화라는 뭐냐 하면 이 스파이크의 개수를 만드는 거고, 형성은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 분화기 때 좀 일찍 주면은 이게 개수는 많아지는데, 나달 개수는 많아지는데 나중에 등숙률이라든지 철립중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론은 일본의 마츠시마라는 분이 더블 이론해서 조금 빨리 주우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퀄리티 시대이기 때문에 유수 형성기 조금 이후에, 그러면 이제 출수 전 보통 한 15일 전에 주는 것이 차라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에 달리는 나달수 알맹이 수는 적습니다. 한 100개
100립 정도 내외지만은 나중에 이 이삭이 큽니다. 이 나달이 크고 알맹이가 꽉 찼죠. 무게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밥맛도 오히려 좋은 그런 이제 품질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때는 그럼 뭘 주느냐? 이때는 유수 형성기 조금 후에는 뭘 주죠? 남은 질소 20% 남았죠? 그 다음에 K2O, 칼륨 비료 남았죠? 남은 거 30% 주죠? 요걸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토양은 물 빠짐이 너무 심해. 배수가 너무 양호해. 그러니까 비료 주고 해도 금방 빠져나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수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비료 주면 그냥 토양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속효성보다는 완효성, 슬로우 릴리징 퍼틸라이저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조금씩 유출되니까 나오니까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비싸긴 해도 뭐보다 속효성 비료보다. 속효성 비료는 요소, 뭐 용성인비, 뭐 유한, 뭐 염화칼리 이런 애들이 속효성 비료, 단비로 뿌려주면은 빨리 흡수를 하는 애들이고, 이 완효성 비료는 거의 그래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입자 형태로. 그러니까 서서히 세월아 분해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량을 높일 수 있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가는 이 물 관리가 이만큼 중요하고 비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가 비싸서 나는 못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비를 30%만 주는 거예요. 또는 20%만 주든지. 그 다음에 분을 할 때 분을비를 한 20-30%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때 요때도 한 20-30%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숙할 때 등숙 직전에 알거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알거름 또 20%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눠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비가 많이 들지. 그러면 요 이삭이 크지라고 주는 것은 알거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개수를 여기 나달 개수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주는 거는 요것은 이삭거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분할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는 뭐라고 한다? 분할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는 걸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기비라고 하죠. 기초비료. 그래서 크게 보면 기비와 초비로 나눌 수 있어요. 기비라고 하는 것은 작물 재배 이전에 주는 것을 기초비료. 기비, 베이시알 퍼틸라이저, BASAL 퍼틸라이저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심고 나서 주는 것은 추가해서 준다 해서 추비라고 해요. 추비.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어디셔널 퍼틸라이저겠지만 어디셔널 퍼틸라이저를 말은 안 쓰고 그냥 위에서 준다 해서 탑 퍼틸라이저, 탑 드레싱 이렇게 말합니다. 드레싱 한다. 그래서 요 추비는 뭐예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 주는 분할 비료. 그 다음에 이삭 알맹이 개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삭그름, 이삭비료. 그 다음에 알맹이가 커지게 많이 연결게 하는 알그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수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미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